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박래여 작가의 어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도 꽤나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죠. 주인공 여자는 한 남자의 내연녀입니다. 어찌어찌 인생이 흘러가다 보니 그 자리에서 딸을 하나 낳고 살게 되었고 그 딸을 본처에게 보내죠. 이 글에서는 본처도 내연녀도 보기 드물게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게 묘사가 되는데요. 잔잔한 이야기 흐름 가운데 따스함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리는 기분이 든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떤 사랑, 박래여. 지혜는 손님 받을 준비를 끝내놓고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커피를 진하게 내렸다. 커피잔을 들고 북창을 바라보았다. 밤사이 된소리가 내렸다. 지붕에도 서리꽃이 하얗게 피었다. 풋풋하던 푸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져 내린다. 뒤란의 논밭에도 서리가 하얗다. 무와 배추를 뽑아낸 자리에 널린 푸성기잎도 뻣뻣하다. 산기슭의 칡넝쿨도 앙상한 뼈를 드러냈다. 지푸름이 조금씩 엷어서 연두빛과 노란빛이 곱던 칡잎이 며칠 새 폭삭늙은 파파 할미가 되어버렸다. 나도 저렇게 떨어져 눕겠지. 죽어 걸음이 되면 우리 향이가 오려나. 지혜는 무심히 중얼거린다. 밥 됩니까? 현관문이 열리면서 굵직한 저음이 뒤통수를 때린다. 네, 됩니다. 지혜는 잽싸게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고 식당 홀로 나왔다. 푸른 비닐을 푹 눌러쓴 초로의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다. 며칠째 깎지 않은 듯 희끗한 수염, 파리한 얼굴, 검정색 잠바 차림에 골덴 바지, 흙 묻은 낡은 운동화를 신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지혜는 상냥하게 웃으며 아무데나 앉으라고 했다. 홀은 식탁만 가지런히 놓였을 뿐 텅 비어있다. 신발 벗지 마세요. 우리 집은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작업할 벗기 힘들어해서 그냥 받아요. 뭘 드릴까요? 한방 곰탕과 비빔밥만 해요. 지혜는 물컵과 물을 챙겨 나오며 싹싹하게 말했다. 편하네요. 곰탕 주세요. 남자는 구석진 자리에 가앉았다. 마침 점심때만 도와주는 정자 언니가 왔다. 지혜는 언니에게 물병과 컵을 넘기고 싱크대 앞으로 돌아왔다. 이틀 전부터 가마솥에 푹 고운 곰국을 떠서 불에 올리고 대추 2알, 인삼 1뿌리, 은행 2알을 넣었다. 곰국이 바글바글 끓자 물에 불린 당면을 넣고 얇게 저민 쇠머리 고기를 두툼하게 올렸다. 그 사이 언니는 남자 앞에 반찬을 가져다 놓았다. 무채, 시금치나물, 콩나물, 깍두기, 김장김치, 풋고추와 된장이다. 손님 상에 오르는 반찬 가지수는 날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남자 앞에 곰탕을 대령했다.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냄새부터 맡더니 손가락으로 국물 맛을 본다. 곰국이 진하네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곰국 맛이 나요. 남자는 지혜와 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지혜의 마음을 따사롭게 한다. 티 없이 맑은 웃음이다. 혈색이 없는 파리한 얼굴인데도 눈빛은 온화하고 깊었다. 70대 중반쯤 됐을까. 지혜는 남자의 모색을 살피며 나이를 가늠하다 별일이야 속으로 찔끔한다. 처음 보는 남잔데 왠지 그 남자가 낯설지 않다. 언니도 남자가 편한지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이 집 사장은 직접 가마솥을 마당가에 걸고 새머리 하나 사다 다듬어서 2, 3일씩 푹 고운다고.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양념 재료 모두 싱싱하고 좋아야 한다면서 돈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고. 마침 흙 묻은 트럭 몇 대가 들어선다. 연암 운명의 손님이 들이닥치기 직전이다. 언니 손님 받아야지. 서둘러 상차림해요. 그때부터 정신없다. 첫 손님인 남자가 언제 계산을 하고 떠났는지도 모른다. 점심시간은 인근 공사장에서 오는 단골 손님들이 줄을 잇는다. 언니는 홀을 맡고 지혜는 주방을 맡아 정신없이 몰아친다. 식당에는 셀프 반찬 냉장고가 있다. 단골 손님은 알아서 반찬과 술과 컵을 챙겨간다. 그만큼 스스럼 없이 군다. 2시간 정도 지났다. 식탁은 한바탕 전쟁이 휩쓸고 간 것 같다. 빈 그릇과 술병이 나뒹군다. 싱크대에 수북이 쌓인 설거지를 끝내면 오후 2시가 넘는다. 그제야 지혜는 언니랑 먹을 점심을 챙긴다. 식탁에 앉자마자 언니는 뜬금없이 그 사람 말이야, 환자 같지 않던? 지나가다 들린 나그네 같지? 언니도 그 남자가 별나 보였나 보다. 지나가다 들리는 나그네 손님이 가끔 있다. 그 나그네들은 해가 바뀌도록 가끔이라도 오가면 단골이 된다. 그 남자도 또 오면 단골이 되겠지. 그 집 음식은 정성이 든 것 같아 맛있더라. 소문이 나면 손님은 어디서든 찾아오게 되어 있다. 지혜네 곰탕집도 소문이 났다. 지혜는 예약을 받지 않는다. 선착순이다. 반찬과 그날치 곰국이 떨어지면 장사도 끝낸다. 보통 점심때 복잡거리고 저녁에는 지혜 혼자 담당해도 될 만큼 손님이 적다. 시골 외진 곳이라 그렇다. 그래도 괜찮다. 지혜는 돈 욕심 부리지 않는다. 남에게 돈 빌리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통장에 여윳돈 조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점심을 먹고 일어서는 언니에게 일당 3만 원을 쥐어준다. 바쁘면 전화해. 정자 언니를 보내고 혼자 남은 지혜는 또 커피 한 잔을 진하게 타서 창가에 앉았다. 약초골 입구에 지혜네 곰탕집 식당을 연 지도 10년이 흘렀다. 우리 향이는 잘 살고 있을까? 딸과 헤어진 지 10년 만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한두 번은 다녀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세계는 하나라는데 아이 키우랴, 직장 다니랴, 시부모와 남편 뒷바라지하랴. 저도 힘들겠지. 국제전화는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못하게 한 것도 걸린다. 가끔 미제옷과 영양제, 관절약과 화장품이 소포로 온다. 어미를 잊지 않고 있는 것만도 고맙다. 엄마 같이 가자. 임서방이 엄마랑 같이 오길 원해. 아이 낳으면 엄마가 키워줘야지. 엄마가 애 키워주면 나도 직장생활 할 수 있고 같이 가자. 엄마를 여기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얘가 나약한 말 하지 말고 홀가분하게 돌아가. 엄만 엄마대로 살 거야. 외국은 이제 질려서 싫다.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도 할 거고. 설마 엄마가 혼자 살길 바라진 않겠지? 누구 있어? 그 사이 누구 생긴 거야? 아빠랑은 아예 끝난 거야? 아빠 때문은 아니야. 형님이 널 받아주고 내 몫의 재산도 줬잖아. 내게 가족도 줬잖아. 얼마나 고마워. 나도 염치가 있지. 넌 내 딸이기 이전에 형님 딸이기도 해. 형님 내외께 잘해야 한다. 엄마가 자비심의 원천인 보살은 아니거든. 그냥 평범한 여자라고. 딸도 빼앗기고 남편도 빼앗기고. 그런데도 더 못져 안달이니 참 웃긴다.
내가 엄마 안 찾았으면 엄만 날 찾을 생각도 안 했겠지? 보살은 형님이지. 형님이 너 잘하는 모습 사진 찍어 보내줬어. 향아, 사람은 말이다. 각자 사랑하는 법이 있다고 봐. 내 식대로 아빠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왔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럼 나도 내 식대로 엄마 외면해도 돼? 이번에 들어가면 영영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안 보고 싶을까? 보고 싶겠지. 뱃속에 10달 키워 배 아파 낳은 내 딸인데. 지혜는 모녀간에 나눈 대화를 생각해본다. 마음 같아서는 딸을 따라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독하게 마음먹었다. 모정을 끊어주는 것이 형님께 마지막 할 도리라 생각했다. 지혜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을 따라 중동 여러 나라를 다녔다. 남편은 모 대기업 건설사 소속으로 건설 현장 소장이었다. 건설 현장에는 한밭집이 있다. 건설 현장 따라다니는 구내식당이다. 지혜가 조리사와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딴 것도 남편을 따라다니기 위한 방편이었다. 지혜는 요리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도 지방으로 떠돌았고 중동 지역 건설 붐이 불자 남편을 따라 중동으로 떠났었다. 지혜는 딸을 낳기만 했지 키우기는 본처인 형님이 했다. 그때 형님에겐 이미 대학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다. 형님은 향이를 기꺼이 막내딸로 받아주었다. 남편을 빼앗은 젊은 씨앗에게 질투는커녕 자비심을 선물했던 것이다. 향이 엄마, 향이가 임신을 했어. 어릴 적 먹던 자네 음식만 찾는데 내가 자네 손맛을 낼 수가 없어. 향이에게 자네 얘기를 했네. 향이가 많이 울었어. 향이를 보낼게. 데리고 있다가 입덧 멎으면 돌려보내줘. 영감이랑 임서방이 그래도 된다네. 염치 없지. 독하게 떠난 자넨데 그 마음을 아는데 미안해. 형님은 그런 여자였다. 지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앉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완벽하게 해내는 여자였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퇴직하고 가족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갈 때 지혜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라고 생각했다. 과부 아닌 과부로 오랜 세월 살아온 형님께 남편을 돌려드리는 것이 사람의 양심이라고 생각했다. 딸도 포기했다. 어차피 딸은 지혜보다 형님을 엄마로 알고 자랐다. 1년에 한두 번 만날 때면 작은 엄마라고 불렀다. 물론 낳아준 엄마가 지혜라는 것을 향이는 오랫동안 몰랐다. 캐나다로 이민 가기 전에 형님이 딸에게 알려줬다고 했다. 남편 부부가 캐나다로 떠나고 향이는 지혜에게 왔었다. 그때 사위는 이미 캐나다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지혜는 남편이 캐나다 이민을 준비할 때 그의 곁을 떠났다. 그동안 저축해놨던 돈과 남편이 준 목돈을 미천으로 약초골로 들어왔다. 긴 골짝을 끼고 있는 약초골은 어릴 적 떠난 고향을 연상케 했다. 약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란다. 골짜기 입구에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 식당을 겸한 가정집이었다. 그 집에서 향이랑 석 달을 함께했다. 그동안 못 준 어미정을 몽땅 주고 싶었다. 향이는 지혜처럼 조용한 성격이었다. 입이 무거운 방면 야무졌다. 약초골에 음식점을 열 때도 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딸이랑 주방 기기도 준비하고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기도 했다. 엄마도 나이가 있잖아. 앞으로 혼자 생계를 꾸리려면 힘들 거야.
가장 자신 있는 음식 한두 가지만 정해. 엄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거. 난 엄마가 끓여주는 곰국이 최고야. 나물 몇 가지 고명으로 얹어주는 비빔밥은 내 입덧도 낮게 하잖아. 그럼 쇠머리 곰국과 비빔밥으로 정할까? 여러 가지 음식은 하기 싫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빠 따라갔을 때 내 곰국과 비빔밥은 향수를 달래주는 보약이었어. 건설 현장 사람들은 내 비빔밥에 곰국 한 그릇이면 기운이 펄펄 난다고 했어. 어떤 젊은이는 눈물을 질줄 흘리며 먹기도 했어.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면 저럴까 싶더라. 떼약볕에서 새까맣게 타는데도 뜨거운 곰국을 먹어야 시원하다더라. 곰국이라 해봤자 쇠머리를 곤 곰국도 아니었어. 한국에서 공수해온 사골과 잡뼈였지. 그것도 외국인들 눈치 보며 맘대로 못 끓였어. 곰국은 특별한 날 특별식으로 내놓았지. 그래, 엄마 곰국 먹으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 두 가지 음식만 하자. 그렇게 딸과 함께 메뉴를 정했다. 쇠머리 곰국과 비빔밥이었다. 상호는 지혜네 곰탕집으로 정했다. 딸은 자신이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개업을 하자고 했다.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했다. 지혜네 곰탕집은 서둘러 개업을 했다. 향이는 삼이웃 동네까지 팥떡을 들고 다니며 개업 인사를 했다. 향아, 네 덕인가 봐.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된다. 많이 보고 싶다. 지혜는 딸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 커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식은 커피를 후루룩 마시고 안방에 들어가 누웠다. 안방이라 해봤자 물건들이 없다. 붙박이 장롱 옆에 텔레비전 하나 덩그랗게 놓였고 책꽂이에 책이 몇 줄 꽂혀 있을 따름이다. 손님이 많을 땐 안방도 손님 차지가 된다. 간소한 살림이다.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길든 습관이다.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짐은 간단해야 했다.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있으면 된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지혜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남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다녀갔다. 점심때 첫 손님이거나 저녁때 마지막 손님이 되었다. 남자는 가끔 맥주를 시켜놓고 자작을 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손님이 없을 때면 남자는 지혜의 잔을 채웠다. 빙그레 웃으며 지혜를 지그시 바라보곤 했다. 가족사를 묻는 일도 없었다. 지혜는 가끔 맥주를 서비스로 제공했다. 또한 몇 가지 반찬을 통에 담아주곤 한다. 혼자 사는 남자는 어딘가 외로워 보인다. 남자는 지혜가 싸주는 반찬통을 말없이 들고 나갔다. 다음에 올 때 빈통을 깨끗하게 씻어 반납하곤 했다.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지만 몸짓에서 고마움이 느껴졌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다. 그런 날은 공사판도 쉬었다. 공사판 인부가 없는 날은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뜸했다. 저녁 장사는 공치는 날이 많았다. 그런 날은 일찌감치 장사를 접었다. 긴긴 겨울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혜는 인근 도서관에 들러 소설책을 한 보따리 빌려와 펴놓고 읽거나 만화책을 빌려와 보곤 했다. 그날도 날은 흐리고 추웠다. 꼭 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이었다. 지혜는 일찌감치 식당 문을 닫았다. 안방에서 만화 삼매경에 빠졌는데 누군가 현관을 두드렸다. 오늘 장사 끝났습니다. 지혜는 안방문을 빼끔히 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곰국 한 그릇만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혜는 벌떡 일어나 식당으로 나갔다. 현관 앞에 남자가 떨고 있었다. 두 손을 비벼 볼에 대며 웅크린 모습이 어찌나 불쌍해 보이는지 지혜는 잠가놨던 현관문을 열었다. 이래 추운데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지혜는 서둘러 거실 난로를 피웠다. 남자는 난로 옆에 앉았다. 파리한 얼굴이 금세 쓰러질 것 같았다. 지혜는 손님이 먹다 남기고 간 소주병을 찾아 잔술 한 잔을 따랐다. 남자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남자가 난로에 언 손을 녹이는 동안 곰국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반찬을 챙겼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곰국이 남자 옆에 놓였다. 남자는 곰국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한 숟가락 떴다. 혼자 밥을 먹는 남자를 보고 있자니 왠지 가슴이 아렸다. 지혜는 남자 앞에 앉았다. 남자는 곰국을 먹다가 지혜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젖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날은 혼자 있기가 힘들더이다. 방구들이 아무리 쓱쓱 끓어도 사람 온기가 그리웠어요. 갈 곳도 없고 생각나는 사람이 아주머니더군요. 염치 불구하고 왔습니다. 집이 가까운가 봐요. 등 넘어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 들어온 지 3년 만이군요. 몸이 아파서 요양차 왔는데 겨울 지내기가 힘들군요. 겨울엔 가족 곁에 가시지 그러세요. 집사람이 힘들어해서요. 안 보면 서로 편할 것 같아서 조론을 했습니다. 조론요?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이어가되 현실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각자 사는 걸 조론이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조론을 하자고 했어요.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나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하다 퇴직하고 겨우 둘만 남았을 땐 행복했어요. 젊어서 못 준 사랑을 듬뿍 주고 싶었죠. 그런데 덜컥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나을 순 없고 조금 빨리 죽거나 조금 늦게 죽거나 차이만 나는 병이죠.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그때 아내를 놔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헤어지자 했지요. 아내는 반대하더군요. 아픈 날 두고 떠날 수 없다고요. 애들 얼굴을 어찌 보겠느냐고. 남매가 있어요. 둘 다 가정을 꾸렸고 손자 손녀가 3명이나 됩니다. 그러더니 조론을 하자고 했어요. 난 요양차 시골에 집을 마련해 들어오고 아내는 도시 집에 남기로 한 거죠. 그렇게 됐어요. 남자는 묻지도 않은 가정사를 단숨에 풀어놓았다. 지혜는 술병과 잔을 챙겨 남자 앞에 앉았다. 조론이란 말은 들었지만 진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몸도 아프신데 혼자 어떻게 견뎌요? 건강을 챙기려면 우선 음식부터 잘 드셔야 하는데 혼자 먹는 밥은 서럽기만 한데 반찬은 있어요? 처음엔 아내가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택배로 보내주더군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귀찮더군요. 먹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남은 음식 버리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요즘은 아주머니 곰탕 덕에 기운이 납니다. 지혜는 남자와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다. 그 사이 식탁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놓이고 수육을 담은 냄비가 올려졌다.
냄비에서 구수한 곰국 냄새가 났다. 밤은 깊어가고 남자는 묵묵히 술병을 비웠다. 지혜는 초라한 남자의 모습에서 어떤 그림자를 본다. 건설 현장으로 떠돌던 초로의 사내가 풍기던 끈질긴 외로움을.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꽃이 탐스럽다. 눈이 오나 봐요. 세상이 환해졌어요. 첫눈이네요. 눈을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선 귀한 눈이니까요. 남자는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지혜는 남자의 눈길이 부담스러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펄펄 날리네요.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변하겠어요. 아주머니도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사별했어요? 남자는 조용히 물었다. 아니요, 헤어졌어요. 제가 원해서. 딸이 하나 있지만 먼 나라에 살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술잔을 내밀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니 이 밤에 한번 취해봅시다. 아프다면서요. 술은 적당히 드셔야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지요. 지혜는 남자를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린다. 첫정이었다. 사람은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순 없지만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 추억이라 하고 그것을 삶이라 한다. 지혜는 가난한 가정의 맏딸이었다. 아버진 건설 현장 노무자였다. 친엄마는 3살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배다른 동생이 줄줄이 태어났다. 지혜는 계모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새엄마는 공장에 취직해서 동생들 공부 뒷바라지를 하라고 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그녀는 가출을 감행했다. 집을 뛰쳐나오긴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맸다. 배도 고팠고 다리도 아팠다. 취직 자리만 찾으면 돈 벌어가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눈이 확 뜨였다. 종업원 구함이라는 쪽지였다. 지혜는 다방문을 힘차게 밀었다. 손님 앞에 앉았던 여자가 일어났다. 화장을 짙게 한 중년 여자는 지혜의 아래 위를 쭉 훑어보더니 물었다. 학생 어떻게 왔어? 종업원을 구한다기에. 딱 봐도 미성년자네. 집 나왔구나. 고생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지. 여자는 매몰차게 말했다. 그때 여자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던 남자가 손짓을 했다. 아이, 사장님 또 이러신다. 지난번에 그 애도 차비까지 줘서 보내더니. 얘, 너 운수 대통이다. 저 사장님 눈에 띈 것만 봐도 복 터졌네. 일로 와봐. 지혜는 여자 손에 끌려 남자 앞에 가서 앉았다. 지혜는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지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지혜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처음 만난 남자가 왠지 친근했다. 마치 예전부터 알아온 사람처럼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학생에게 꿈이 있지? 네. 어떤 꿈인데 내게 말해줄 수 있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돈 벌어가며 야간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요리사 자격증 따고 싶어요. 저 공부도 잘했고 셈도 잘해요. 영어랑 수학은 항상 100점 받았어요. 그럼 우리 사무실에 나올래? 마침 격리가 필요한데 낮엔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 야간고등학교 다니면 되겠네. 마담,
얘 자취방이나 알아봐줘. 내가 보답할 테니.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나랑 같이 부모님 뵈러 가지. 내가 널 책임진다고 해야 부모님도 걱정 안 하시지. 얘, 너 오늘 땡 잡았다. 사장님께 잘 보이면 대학 졸업장도 딸 수 있어.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란다. 내가 보증할게. 믿어도 돼. 그렇게 됐다. 며칠 후 지혜는 모 대기업 건설사 현장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주경 야독을 하면서 주산 4급, 부기 2급 자격증도 획득했다. 그는 지혜를 딸처럼 보살펴 주었다. 공사 현장에 나갈 때도 데리고 다녔다. 누구냐고 물으면 딸이라고 했다. 그는 지혜가 사무실에서 퇴근하면 기다렸다가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자취방까지 달래다주는 것이 예사였다. 지혜는 안 그래도 된다 했지만 남자는 늑대 근성이 있어 예쁜 처녀는 누구든 먹잇감이 된단다.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어린 양을 잡아먹을지 모른다. 너의 부모님도 날 믿고 널 맡겼으니 책임져야지. 그랬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왔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과 맥주를 마셨어요.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자 지혜야, 나 제주도로 발령났다 하더군요. 이젠 절 볼 수 없어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당신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당신 부인이 허락해주지 않을지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당신 미래는 생각 안 했어요? 사랑은 계산적일 수 없다고 봐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외로워하는데 그 사람 곁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가 서울 본가 간다는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매달 생활비와 아들 학비를 보내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님은 고고하게 핀 꽃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관심조차 없는 여자지. 그러더군요. 난 그가 불쌍했어요. 아니, 그냥 좋았어요. 그를 따라 제주도로 갔어요. 거기서 한식과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어려서부터 음식 만들길 좋아했거든요. 주판 두들기는 것보다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게 좋았어요. 그 덕에 음식점을 열게 됐지만 아직도 그를 사랑합니까? 모르겠어요. 내 할 도리 다 했다 싶으니 편해요. 가끔 외롭긴 해도. 저도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길 외로운 길이지요. 지금 생각하니 그 사람도 조론을 했던 것 같아요. 조론이란 말이 최근에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랬지 싶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퇴직했을 때 왜 부인에게 가라 했어요? 글쎄요.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았어요. 함께 늙어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저도 환갑진갑 다 지나고 나니 인생길이 보이더군요. 저도 내년이면 환갑인데요. 여기저기 아파요. 그 사이 바깥 세상은 새하얀 설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6월이다. 세상은 온통 푸름으로 휘감았다. 지혜는 이삿짐을 싸다가 창밖을 본다. 아치형 낭미정쿨에 핀 붉은 장미가 새치름하다. 가슴이 헛헛하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너덧 달 전만 해도 생판 남이던 남자를 위해 이삿짐을 싸고 있는 자신을 돌아본다. 이것도 사랑일까? 혼자가 싫어서 둘이 되길 원한 걸까? 혼자도 외롭고 둘도 외롭긴 마찬가지겠지.
남은 나날 말벗이 되어주고 돌봐주고 싶으니까. 이유는 없다. 그냥 그러기로 했다. 어떤 관계든 상관없다. 꼭 이유를 따지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지혜네 곰탕집은 한 달간 문을 닫았었다. 그동안 새 주인에게 식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주방기기 사용법이며 곰탕 끓이는 법과 비빔밥 반찬 종류까지 전수해줬다. 새 주방장으로 입성한 안주인이 끓인 곰탕과 비빔밥과 반찬을 시식하기도 하며 순조롭게 바통을 넘겼다. 며칠 전 잔금도 받았다. 이제 지혜네 곰탕집은 남의 집이 되었다. 괜찮은 사람에게 넘긴 것 같다. 새 주인이 개업을 준비하는 사이 지혜는 이삿날을 받았다. 석 달 전이었다. 지혜는 시세보다 헐값에 식당을 내놓았다. 부동산 침체기라는데도 돈덩어리가 큰 식당이 쉽게 팔릴 것 같지 않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었다. 건물이나 땅은 임자가 나타나야 한다. 지혜가 그 땅을 살 때도 지나가다 우연히 땅 판다는 팻말을 봤었다. 그 땅을 보자 여기구나 확신했었다. 그 땅과 지혜의 운이 다했다고 느낄 때 누군가 새 주인이 들어올 곳이라 믿었다.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땅과 사람은 운때가 맞아야 사고 팔린다. 식당을 내놨다고 입소문을 냈지만 서둘지 않았다. 의외로 식당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 젊은 부부를 택한 건 지혜였다. 식당 일은 고단하다. 주인이 젊지 않으면 오래 계속하기 힘든 것이 음식 장사다. 지혜는 애착이 붙은 식당을 돈 때문에 넘기기 싫었다. 언제든 곰탕 생각이 나면 들릴 수 있는 단골집으로 삼고 싶었다. 비록 남의 집이 되었지만 그 집에는 지혜와 딸의 애정이 배어 있었다. 주방기기 하나, 벽지 한 장, 식탁 하나에도 딸과 나눈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당 개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였다. 장사가 끝난 저녁 시간에 홀 대청소를 하는 중이었다. 식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향하는 빗자루질을 하고 지혜는 대걸레질을 했다. 청소를 하다 말고 향하는 빗자루를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지혜를 바라보았다. 엄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왜일까? 누가 날 좋아해. 뾰족뾰족 뭐가 났는데. 아니야.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단골이 줄을 서잖아. 엄만 후덕해. 후덕하단 말이 맞아. 엄마 모든 사람에게 진심이잖아. 그게 나랑 다른 점이야. 난 깍쟁이거든. 네가 깍쟁이라고? 착하기만 한데 욕심 좀 부리면 좋겠다. 욕심이야 부리지. 어떻게? 요렇게. 향하는 지혜를 끌어안고 춤을 추었다. 대걸레와 빗자루가 발에 차여 아프다고 툴툴거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모녀는 깔깔대며 껴안고 홀을 빙글빙글 돌았다. 그렇게 정 한 보따리 풀어놓고 딸은 머나먼 이국 땅으로 떠났다. 지혜네 곰탕집도 팔렸다. 지혜는 눈을 꼭 감았다. 쓸쓸한 감의 한 줄조차 털어버렸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택한 길이잖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지만 살아내는 건 내 몫이지. 그 사람이랑 사는 날까지 인연이다. 내가 모르는 나의 인연. 인연이 닿으면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거나 끝나겠지 생각했다. 지혜는 다시 이삿짐을 싼다. 이삿짐이래야 간단하다.
붙박이 장롱과 서랍장에 들었던 옷가지를 꺼내 박스에 담고 몇 권 추리고 이불 보따리 싸고 그게 다였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주방기기도 냉장고도 냉방기도 고스란히 새 주인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세상에 나올 때 맨몸으로 왔으니 세상을 떠날 때도 맨몸으로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쓰레기만 남기고 가야 하는 일생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가는 방법도 잘 사는 방법이다. 지혜 옆에서 이삿짐 싸기를 돕던 정자 언니가 눈물을 훔치며 코맹맹이 소리를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다. 아우야, 다시 생각할 수 없어? 팔자를 고치려면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야지. 죽어가는 사람 만나서 병수발하다 초상칠 일밖에 더 있어. 손해보는 장사 한 번이면 족하지 2번씩이나 하려고? 다시 생각해봐. 나도 아르바이트 자리 잃어서 돈줄 막히는 것도 무섭다. 언니, 손님 많을 때 언니 부르라고 새 사장님께 부탁해놨으니 걱정 마. 이젠 언니도 돈돈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노인이 되면 모아둔 돈도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아. 다닐 수 있고 돈 쓸 여유 있으면 그렇게 살아. 아등바등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우리 집은 아무 때나 놀러 오면 좋지. 등 하나 넘으면 되잖아. 그 사람이랑 텃밭 가꾸는 낙도 누리려고. 둘만 오붓하게 살아보려고. 장사를 해도 마음은 뜨내기였어. 그 사람 덕에 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돈도 없다며. 자네 돈 쓰면서 병수발하기 십상인데 자네 노후 생각도 해야지. 이 집 한 돈 그 사람 밑에 다 들어가고 나중에 빈털터리 되면 요양원이나 들어가겠어? 요양원도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사람이 지 앞가림부터 해야지. 자네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향아한테 말이나 한겨? 알면 마음 상하겠지. 모르는 게 약이야. 다음에 엄이 찾아오면 알게 될 걸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애 내 딸 아니야. 형님 딸이지. 도대체 그 사람 뭐가 좋은겨. 비리비리해서 사내구실도 못하겠던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나이에 그런 게 꼭 필요할까? 그냥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 그 사람도 진심이디? 그 사람 안엔 어쩌고? 설마 머리카락 쥐어뜯기는 건 아니겠지? 결혼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내 만났었어. 계약서도 썼지. 아무 조건 없다고. 그 사람 옆에 있게만 해달라고 했어. 무보수 간병인 붙였다고 생각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던?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 병든 사람 내친 것 같아 불편했다면서. 바보도 너 정도면 중증이다. 정자 언니는 한심했다. 지혜는 싱긋 웃었다. 어차피 인생은 외길이다. 아무리 돌고 돌아봐도 자신이 택한 길밖에 갈 수 없다. 그 길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지혜는 이삿짐 박스를 현관 앞에 내놓고 주방에 들어갔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그릇이며 반찬통을 쓰다듬었다. 주방 뒤편에 있는 장독관에도 들렸다. 간장, 된장, 고추장 항아리도 그대로 두었다. 빈 항아리 서너 개만 챙겼다. 새 집에 들어가면 양념거리도 새로 만들어 새 그릇에 담아야지. 그 사람 입맛에 맞게. 지혜는 속이 꽉 찬 숲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